네, 우리 이전 시간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를 살펴봤는데 보존 등기는요 거의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했던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것 잘 정리하셔서 한 문제 꼭 맞추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316페이지부터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요 등기 절차 총론 3장에서 자세히 보았어요. 따라서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것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자, 이전 등기에 대해서도요, 많이는 안 나와요. 이전 등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한 문제, 뭐 많아야 두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한 문제가요, 전체적인 것을 막 섞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딱 하나만 찍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무엇이 나올지를 모르다 보니까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자, 최초에 이루어지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다. 그래서 갑이 최초의 소유자다. 그러면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주체가 변경이 돼요. 권리 주체가 변경이 되면요. 그때는 이제 다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지고 만약 을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고요.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을 적지 않지만은 이전 등기부터는요 다 등기 원인을 적어요. 그래서 매매면은 매매, 수용이면 수용, 상속이면 상속, 다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까지 적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살펴봅니다. 자, 위 보시면은요, 법률행위나 또는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매매,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해서 주체가 변경이 되면은 다 이전 등기랍니다. 권리 주체가 변경되면 이전 등기를 한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오로지 용의권만 돼요. 소유권 등기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지분, 자, 소유권의 일부니까 이건 지분이죠. 자, 지분에 대해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이 되죠. 자, 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외웠죠. 보상용, 그래서 보존 등기, 상속 등기, 그다음에 용의권 등기. 이 세 가지는 지분에 대해서 안 되고 그 이외에는 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 그러면은 갑이 어떻습니까? 자기 2분의 1 지분만 이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2분의 1은 갑이 가지고 있으니까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게 되겠죠. 소유권 일부 이전은 가능합니다. 밑에는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그 중간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 즉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하여 그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특별법인데요. 우리가 보존 등기 시간에 됐지만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심화 강의 시간에 보완을 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죠. 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냐?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는 거죠.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지분만 안 돼요. 그러나 상속 이외의 원인에 따른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요, 이 지분만에 대한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죠. 개념 있죠. 단독 소유를 2분의 1만 이전하게 되면은 이제 공유로 될 것이고요. 또는 을이 가지고 있는 2분의 1 지분, 이 부분의 일부만 또 이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일부만. 자,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 이건 안 되죠. 부동산의 일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분필을 거쳐야 됩니다. 자, 신청정보 기록사항에서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분만을 이전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얼마 지분을 이전하는지 그 신청정보의 지분을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요. 그때 신청서에 지분 적는欄이 있었죠. 그래서 2분의 1만 이전할 때는 이렇게 2분의 1 지분을 신청정보로 제공합니다. 자, 밑에는요.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자, 일부 지분을 이전하게 되면 공유하게 되고 공유하는 경우에는요.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할 수 있죠. 5년 법인 내에서. 그래서 특약이 있으면 특약도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특약이 있으면 특약사항을 신청정보로 제공하는 것이죠. 자, 등기 실행은요. 신청정보가 거의 신청정보의 내용들을 등기를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동그라미 1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지분을 기록한다.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도 등기하는 거죠. 특히 2번 보시면 이런 특약,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말합니다. 이 약정은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다 동일한 말이죠. 이 특약은요, 특약은 만약에 갑이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을에게 5분의 1을 병에게 5분의 1을 이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5분의 3은 누가 소유해요? 갑이 소유하게 되겠죠. 5분의 3은. 그러면은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예요.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과반수 지분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신청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요. 공유물 분할 청구는요. 과반수 지분권자든지 소수 지분권자든지 누구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전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유자 전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따라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요. 전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특약,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의 특약 자체가 전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변경 등기, 특약을 변경하는 등기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기시면은 이제 공동 소유는 한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이전합니다. 그러면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이때 양가로 4번 보시면 거래가액 등기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청정보 시간에 했어요.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실거래가액을 만약에 X부동산을 10억 원에 샀다 그러면 10억 이렇게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을 한다는 거죠. 실거래가액,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만 실거래가액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액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신청서에 거래가액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가액이 정확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첨부합니까? 거래가액을 신고한 다음에 그 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했죠. 그래서 여기 신고필증에 나와 있는 거래가액과 신청서에 나와 있는 거래가액이 일치했을 때 등기부에 거래가액을 기록하게 되겠죠. 그래서 방가를 1번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에서 거래가액 동그라미 친 다음에 이렇게 쓰면 돼요. 거래가액은 어쩔 때만 거래가액을 제공하느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거래가액을 제공을 합니다. 신청서로. 자, 매매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옆에다 쓰면 되는 거죠. 매매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신청 정보로 거래가액을 제공하는 거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은 이것이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첨부 정보로 신고 필증을 또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거래가액 등기 대상에서요. 거래가액은요. 이럴 때 반드시 제공을 하는데요. 그 기억 니은 보시면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거래가액을 제공하는데 기억 니은 딕은 거래가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기할 필요가 없으면 신청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아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청 정보로 제공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신청 정보로 제공하지 않으니까 첨부 정보로 신고 필증을 가져갈 필요도 없는 경우예요. 그럼 기억 보시면 이건 오래됐으니까 지금 모르셔도 돼요. 예전에는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법이 바뀌었냐면요. 2006년 1월 1일부터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는 등기하지 않는다. 근데 2006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그래서 법이 바뀐 바로 그 다음에 이때는 시험에 나왔지만 지금은 오래됐으니까 나올 가능성은 좀 적고요. 그래서 니은 디귿은 좀 기억하십시오. 자, 등기 원인이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인데 이때 등기 원인 증명 정보래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할 때는 뭘 가져갑니까? 공동 신청할 때는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제공하는 거죠. 그럼 계약서에 어떻습니까? 거래가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가져갈 때는요. 이 거래가액을 기록을 합니다. 등기부에. 그러나 갑이나 또는 을이라는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때요. 그러니까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하는데요. 갑이 등기 절차 협조하지 않으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 판결문에는요.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 즉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협조하여라. 이것만 나와요. 얼마에 샀느냐 이런 거는 판결서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요. 판결서나 조서를 들고 가게 되면 여기에는 지금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에요. 아니면은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지휘했어도 마찬가지고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만 판결문에 나오는 거예요. 조서에. 가액은 나오질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나 을이 판결서나 조서를 가지고 단독 신청할 때는요. 이럴 때는 판결서나 조서에는 거래가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이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니은 보시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 원인 증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판결서나 조서를 들고 갈 때는 기록하잖아요. 거래가액을. 즉 판결서나 조서 등 매매 계약서가 아닌 경우 계약서를 들고 갈 때만 거래가액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리고 디귿 보시면은요. 본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가등기할 때 잔금 다 지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등기할 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본등기할 때 기록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 보시면요.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제공할 필요 없고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 할 때는 제공할 필요 없고 본등기 할 때 제공을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반갈 2번 보시면 신청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해가지고요. 밑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것을 해가지고 첨부정보라고 써요. 첨부정보. 1, 2에다가 거래가액을 기록했을 때는 첨부정보로 신고필증을 들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첨부정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첨부정보로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해서 신청서에 거래가액을 기록했을 때는 첨부정보로 신고필증을 들고 간다. 신고필증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근데 때로는요. 신고필증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첨부정보로서요. 갑하고 을과 계약을 하는데요. 10억을 주고받고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거래 부동산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부동산이에요. X, Y 두 개에 대해서 10억 주고 샀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둘 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느끼면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괄 신청을 합니다. 일괄 신청을. 자, 그럼 이때 하나를 10억 주고 산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럴 때는요. 그냥 신고필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 그러니까 거래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어떠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10억 주고 샀는지에 대한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매매 대상이죠. 대상이 두 개 이상이면 매매 목록도 함께 작성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하나라고 하더라도요. 매도인이 여러 명이에요. 한 사람이 10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때 매도인 누구누구가 10억 가져갔는지 이거 매도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매매 목록을 작성하고요. 아니면 또 매수인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혼자서 10억 다 지급한 게 아니죠. 그럼 매수인 누가 10억을 다 지급했는지 누가 10억을 지급했는지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자, 매매 목록 보시면은요. 밑에 그 동그라미 기억은 넘어가시고요. 동그라미 A와 B만 보세요. A와 B만. 동그라미 A 보시면 매매 목록은요. 한 개의 신고필증에 자, 두 개 이상의 부동산 체크하시면 돼요. 부동산 매매 대상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매매 목록을 작성하고요. 또 B 보시면요. 신고필증에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이 한 개라고 하더라도 수인의 매도인, 수인의 매수인, 즉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둘 다 수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인이 여러 명이든지 또는 매수인이 여러 명일 때, 그러니까 여러 명의 매도인 또는 여러 명의 매수인이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도 매매 목록을 작성해서 제공을 합니다. 자, 매매 시간에 우리가 그러니까 3장이에요. 그때 잠깐 설명을 드렸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렇게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그러면 신고필증을 첨부한다. 때로는 매매 목록도 첨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한 장을 넘기시면요. 자, 321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았다면 만약에 얘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게 됐다.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갑의 유일한 상속이 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때 상속 등기를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갑에게서 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되기 때문에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 해가지고 공동으로 신청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갑은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한 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성질상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 권리자 을이 단독 신청을 하게 되겠죠. 자, 상속 등기 보죠. 자, 의의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고, 등기법적인 내용으로 절차 보시면은, 자, 등기 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 신청한다는 거죠. 상속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동그라미 3번이에요. 이건 우리가 각하 시간에 했던 거죠.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고, 그 상속인으로 을, 병, 정 3인이 있습니다. 3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각 3분의 1씩 상속을 받았겠죠. 3분의 1씩.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요. 자, 이 사람들은 상속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일단 취득해요. 그런데 소유권 취득하는데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병과 정은 아직 처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등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을은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빨리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혼자 가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등기 신청하지 않으니까 자기 목 3분의 1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건 실체관계는 부합하죠. 실체관계는 부합하지만요. 우리가 보상용에서 상속등기는 지분만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내부적인 문제는 몰라요. 등기부만 딱 봤을 때 3분의 1만 상속?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관상, 등기 자체 외관상 어떻습니까? 이거는 당연무예요. 이런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을은 혼자 가더라도 이런 등기는 하지 못하고요. 병은 3분의 1. 그다음에 정 3분의 1. 전부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하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 명이 모두 가서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은 혼자 가더라도 언제나 전부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요. 그 공동상속인 중 1위는요.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지분만이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항상 두 번째 줄이죠. 상속인 전원을 위한 상속 등기를 해야 된다. 우리 전원을 위한 그러면요. 전원 명의로 이런 말이에요. 법에서 뭘 위한다는 것은 명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민법에서 대리는 현명을 해야 되는 거죠. 현명이 뭐예요? 본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해라. 다시 말하면 본인 명의로 하라는 거죠. 위한다는 것은 명의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즉 전원 명의로 항상 전원을 위하여만 등기를 하는 것이지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상속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나머지는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요 정도하고만 넘어가시죠. 요 정도. 넘기시면 6번이 있는데 그 6번은 그러니까 4번, 5번도 기억은 하셔야 되는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경정 등기를 좀 공부를 하셔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4번, 5번은 서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6번은 우리가 인감증명 시간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속재산 이제 분할협의를 할 때는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응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 분할협의에 응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상속인 전원이 도장을 찍게 되는데 이때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어야 된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협의서에는 인감증명서가 또 첨부되어야 되는 거죠. 인감 시간에 했던 것이죠. 자,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은요. 유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유중은 가끔 나옵니다. 자, 여기가 상속이 아니라요. 유중이에요. 유중. 유중을 원인으로 하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제 유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중을 우리가 앞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도 포괄 유중, 특정 유중 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보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해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는요. 상속인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상속인. 네, 갑이라는 사람이요. 재산을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유언장을 쓰면서요. 유언장. 그래서 자기가 X, Y 2개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부에 대해서 3분의 2는 뭐 을이 갖고 3분의 1은 병이 가져라. 이런 식으로 유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장을 쓰면서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유언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X 재산은 을이 갖고 Y 재산은 병이 가져라. 우리가 앞에서 보존느끼한테 잠깐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지분으로 유언하는 것을 우리는 포괄유증이라고 하고요. 유증이라는 건 유언으로 증여하는 걸 말합니다. 포괄유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특정해서 유증을 하는 것을 우리는 특정유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포괄유증은요, 상속과 유사해요. 포괄승계라는 점에서 이렇게 지분으로 승계한다. 상속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상속이랑 동일한 건 아니에요. 상속과 유사해가지고 이런 효력이 발생해요. 바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 없이요,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유증을 하게 되면요, X 3분의 2, Y 3분의 2가 바로 을에게 이전돼요. 물론 갑이 사망해야 되겠죠. 유언의 효력은, 유증은요,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이 사망과 동시에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유증을 받은 사람, 수증자가요. 그러나 특정 유증은요, 일반적인 증여와 유사합니다. 증여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증을 하고 갑이 사망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만 있어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 발생하는 거예요. 갑이 사망하면은 물권적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등기하여야 물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거는 등기 없이도 바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요. 미등기의 부동산을 유증을 하게 되면 그때는 미등기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누구 명의로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그런데 이미 등기된 토지를 유증합니다. 지금 갑이. 자. 등기된 토지를 유증하게 되면 이미 보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요. 그러면 이 이전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요. 사람도 둘이고 재산도 둘이니까는 X하고 1만 보죠. X하고 1만. 자, 그럼 먼저 이걸 먼저 보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상속인으로 아까 A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을에게 특정 유증을 했습니다. 지금 등기는 갑 앞으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을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갑이 사망과 동시에 이 물건의 소유권은 누가 소유합니까? A가 소유하죠. A가. 그러니까 유증을 했어요. 특정 유증을. A가 소유하죠. 그러면 소유권의 진행 방향은요. 권리 변동은 일단 A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해가지고 먼저 A가 상속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A로부터 이전을 받게 되면은 3 해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증을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권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근데 만약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등기만 놓고 보면은요, 갑이 사망해서 A가 상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가 을한테 유증한 것처럼 보이죠. A가. 그래서 A가 유증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유증은 갑이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실체 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등기는요. 권리는 변동은 이런 식으로 권리가 변동되지만 등기는 이렇게 등기해버리면 실체 관계가 왜곡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요. 생략을 하고 바로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갑이 을한테 유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을 하게 되면요. 다 상속 등기를 생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무슨 매매를 하고 난 다음에 아직 이전 등기하기 전에 사망했을 때하고 비슷한 거죠.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했을 때는 상속 등기를 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면은 A가 매매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때 매매를 다뤘었죠. 매매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매매한 다음에 이전 등기하기 전에 갑이 사망했을 때는 이 물건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내려오지만은 상속 등기를 생략한 채 갑에게서 을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갑과 을이 매매한 것처럼 보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했을 때는 다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합니다. 직접 이전 등기. 그러면은요, 직접 이전 등기 하면은, 그러면 갑에게서 을로 넘어오기 때문에요. 을이 등기 고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갑은 사망했네? 그러면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을 앞으로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이건 누가 소유한다는 의미가 됩니까? 갑은 사망했으니까 상속인이 소유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되다 보니까 누가 소유권을 잃게 됩니까? 갑이 소유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소유권을 잃게 되죠. 등기부상. 따라서 을이 단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을 해요. 만약에 유언집행자가 따로 있었을 때는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유언집행자가 따로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해요. 그래서 상속인과 공동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해요. 그러나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는 생략하고 직접 유증자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유언장이요. 갑이 유언을 하고 사망을 했는데 유언장이 뭐 사망하자마자 바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있다가 유언장이 공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이 있었다는 거 몰랐어요. 유증이 있었다는 거 몰랐습니다. 몰랐으니까요. 상속인이 처분하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먼저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했는데 나중에 유언장이 공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래 유증을 원유로 이전 등기는요.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미 상속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말소하고 다시 이렇게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느냐. 그러면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죠. 우리는 빨리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는 등기라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 실체관계에 등기가 부합하는 등기로 빨리 돼야 되죠. 따라서 두 번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그만큼 시간이 간격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이미 등기가 이렇게 돼버렸으면은요. 그럴 때는 굳이 말소하지 않고요. 그냥 A로부터 이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말소하지 않고 빨리 한 번에 빨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자 앞으로 빨리 등기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 부수적으로 기억하시면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주원집행자나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되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포괄 유증은 어떻게 할까요? 자, 보시죠.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제 포괄 유증을 했어요. 유증을 한 다음에서 상속인 A가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에게는요 3분의 2만 유증을 했어요. 3분의 2만 이제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 자,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갑이 사망하면은요 이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가 버립니까? 등기 없이 바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갑에게서 직접 을에게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3분의 2 소유권 이전 등기 유증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포괄 유증이 되겠죠. 이렇게 지분으로 유증이 됐다는 것은 그 말이 또 포괄 유증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속 등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는 그러면은 갑은 사망했으니까 을이 단독으로 신청하느냐. 만약 이 등기가 안 됐으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상속인이 되겠죠. 갑이 사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등기를 통해서 우리가 등기부상 손해보는 사람. 우리는 등기 권리자, 등기부자는 오로지 등기부를 보고 형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등기부상으로 상속인이 소유자로 보일 텐데 이 등기가 됨으로써 상속인이 등기부상 권리를 잃게 되겠죠. 따라서 포괄 유증을 원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요. 상속인이 이 등기를 통해서 상속인이 손해를 보니까 상속인과 공동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과 공동으로. 자, 공동을 하되 다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포괄 유적이든 특정 유적이든 간에 등기하는 절차는 동일하게 되죠. 둘 다 공동 신청으로 다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죠. 그래서 만약에 유증에 따른 이제 등기가 나오면요, 유증에 따른 등기가 나오는데 이전 등기가 나오게 되면요, 포괄 유증, 특정 유증을 구별할 필요 없이 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미등기 상태에서 유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보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존 등기는 과연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유증이 있었을 때는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자기가 소유자니까 직접 보존 등기를 하지만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아직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한다.
그래서 항상 유증에 있어서는 미등기 부동산 유증이냐, 등기된 부동산 유증이냐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 미등기 부동산 나오면은 누구 이름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건 달라지죠. 포괄 유증이냐 특정 유증이냐 따라서. 근데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 특정 유증이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동일하다. 그럼 이때요. 이 포괄 유증 같은 경우는 지분만 할 수 있느냐? 지분만 논리적으로 가능하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지분 3분의 2만 유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나머지는 그러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분만요. 상속을 받을 수는 없지만 지분만 유증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분만에 대한 유증이 가능합니다. 지분만에 대한 유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지분만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등기가 가능할 때는요. 항상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용의권 등기 이 세 가지는 자기 지분만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등기는 자기 지분만 하는 게 가능하니까 이럴 때는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지 다른 사람 지분, 즉 전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요걸 기억하시면서 하나씩 보죠. 자, 의의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앞에서 한 내용이니까요. 자, 오른쪽에 신청, 절차적인 내용만 보죠. 1번 보시면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어떻습니까? 등기 의무자는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등기 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동일하죠. 이때 다만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 유증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지분만에 대한 포괄 유증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용의권 등기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지분만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 지분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지분만 신청할 수 있다. 옆에다 쓰면 되겠죠. 이럴 때는 전부가 안 되고요. 전부가 안 되고 자기 지분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 보시면 유증 등기는 또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불문하고 모두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거치지 않냐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 자, 그런데 다만 해가지고 있죠. 두 번째 오른쪽 중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상속 등기가 경료가 돼버렸어요. 돼버리면 굳이 그걸 말소하고 다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으로부터 이렇게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말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3번은 그 미등기 부동산이죠. 이건 우리가 그 보존 등기할 때 했던 거죠. 자, 미등기 부동산에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직접 보존 등기를 못하고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세 번째 줄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제 반복되고 있고요. 자, 4번은요. 4번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요. 을과 병에 다 유증을 해버렸어요. 상속인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푼도 상속을 못하게 되죠. 그럼 상속인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한 푼도 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상속인도 노력을 했을 텐데 상속인은 한 푼도 굶어 죽게 생겼죠. 자, 그래서요.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런 유증을 제한을 합니다. 유증을. 그러니까 100% 다 유증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상속인에게 일부를 남겨놓도록 해요. 남겨놓고 일부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만 유증할 수 있도록 유증을 제한합니다. 그럼 이때 반드시 상속인에게 남겨줘야 될 부분, 즉 유증을 할 때 반드시 상속인에게 남겨줘야 될 부분,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해요. 반드시 남겨줘야 될 부분. 보통 유류분은요, 자기 상속분의 이제 2분의 1이 보통 유류분이 됩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2분의 1, 뭐 자세한 그것까지는, 지분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보통 2분의 1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식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유류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유증을 할 때 전 재산을 유증해서는 안 되고 50%, 즉 반은 남겨놓고 유증을 했어야 되는데 전부를 유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거죠. 침해했어요. 자, 침해해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도요. 근데 이 유류분은요, 상속인이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자기는 뭐 잘 살고 있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사회단체에다 기부를 해버렸다는 거죠. 유증을 하고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요. 자기가 충분히 잘 살기 때문에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록 유류분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등기는 하는 거예요. 등기는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포기를 하지 않고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씩 돌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요.
유중 등기가 일부 상속인들의 유류분 침해, 맨 오른쪽 유류분 침해 동그라미 치고요. 유류분을 침해했다라고 하더라도요. 마지막 줄 맨 오른쪽에 수리하여야 된다.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리는 합니다.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 돌려주면 되고 이 사람이 포기해버리면 돌려줄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등기 실행에서 밑에 보시면 등기 원인은 유중이라고 적습니다. 자, 그러면 유중은요. 원인 일자도 적겠죠. 그러면 유중의 효력 발생에는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유언자의 사망일을 적습니다.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중을 하면서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뭐 이런 식으로요. 조건을 붙인다든지 기한을 붙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언제 효력을 발생하겠어요? 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 조건이 있으면 조건 성취일에 효력이 발생할 테니까 따라서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 성취일, 기한 도래를 적습니다. 조건이나 기한이 없으면은요, 그냥 사망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유중 좀 까다롭죠? 그래서 유중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요, 보죠. 갑액에서요, 을 앞으로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을에게서 다시 삼에서 병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매매. 자, 이렇게 됐는데요. 문제는 갑에서 을로의 매매가 무효예요. 무효. 자, 무효다 보니까 이 소유권 이전도 무효예요.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 자, 그러면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죠. 무효니까. 현재 소유자는 누구겠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그럼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병도 소유자가 되겠죠. 지금 현재 소유자가 병이 되는 거죠. 병이. 자, 그러면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근데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사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거 다 무효야 라고 해서 이 사람 말만 믿고 사지도 않겠죠. 자, 그럼 결국 갑이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을이나 병 명의로 등기가 됨으로써요, 자신의 소유권 처분에 방해를 받고 있죠. 따라서 이때는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 즉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근거해서 이것을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말소. 근데 말소를 청구하려면요, 먼저 병의 등기를 말소를 합니다. 병의 등기를 말소하면 누구한테 올라옵니까? 을한테. 그럼 을에 대해서 또 말소를 청구해야 돼요. 두 번을 말소해야 되죠. 을이나 병의 등기 절차에 협조해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협조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두 번이나 해야 돼요.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는 등기 과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적으로 간격이 너무 느려져요. 우리 등기는 빨리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는 등기를 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을은 팔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으면 어떻습니까? 미국에 있으면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요? 쉽지가 않고요. 그러면 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 판례에 의해서 발전된 이론을 이제 또 입법화를 시켜놨는데요. 빨리 갑 앞으로 등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다 말소해 오지 않고요. 빨리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원래는 말소를 해와야 돼요. 원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빨리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서요, 두 번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지금 현재 명인 병이죠. 병으로부터 갑에게로 직접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병에서 갑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빨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는 거죠. 한 번 절차에서. 근데 이때 갑과 병 사이에는 아무런 원인이 없죠. 매매 이런 거 없잖아요. 이때 이제 그 등기 원인을 뭐라고 적느냐? 이때 등기 원인을 진정 명의 회복 이렇게 적습니다. 진정한 소유권, 그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두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것을 바로 진정 명의 회복을 그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보죠. 먼저 칠판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등기 원인을 매매하면 매매한 날짜를 적어요. 유중이면 유중의 효력 발생일을 적습니다. 이렇게 등기 원인을 적을 때는 원인 일자를 적는데요. 진정 명의 회복 같은 경우는요,
진정명예회복은 뭐 특별한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그냥 이전 등기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요, 등기 원인 일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등기 원인 일자를 따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병익에서 갑액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부상 보면은 갑이 등기 고래자, 병이 등기 의무자가 되죠. 그러니까 갑 말만 듣고 무조건 이전 등기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병이 진정한 소유자일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등기를 통해 손해보는 병이 등기 의무자, 갑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공동. 그래서 갑하고, 그러니까 현재 등기 명의이죠. 현재의 등기 명의인과 갑. 을은 당사자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한 번에 지금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요. 병과 현재의 등기 명의인과 진정한 소유자 사이의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공동신청. 근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 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갑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는 병, 현재 소유자도요. 현재 소유 명의인이죠. 자기가 소유자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이걸 딴 사람한테 팔아먹으면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분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빨리 갑한테 가져가라고 해요. 근데 안 가져가요. 천천히 조금만 더 있어봐. 그러면 병은 소유자도 아니기 때문에 처분도 못하면서 세금은 누가 내고 있어요? 병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빨리 가져가라 하는데 갑이 안 가져가요. 등기 절차 협조하지 않으면 병이 어떻습니까?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단독. 그럼 병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근데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갑은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 없고요. 공동으로 신청할 때도 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이 있는데 등기 원인 증명 정보예요. 등기 원인을 적으면은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가져가야 될 텐데 보통 우리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공동 신청할 때는 계약서 이런 것이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되겠죠. 매매 계약서. 단독 신청할 때는 뭘 가져갑니까? 계약서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판결서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되죠.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는 조서를 들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판결서 조서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가져가야 되는데 공동 신청할 때는 계약서를 들고 가려고 했더니요. 계약서 이런 게 없어요. 친정명예회복이니까 계약서 이런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걸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어떤 등기들은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것은 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 그 지상권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자가 바뀌면서 생기는 지상권이다 보니까요.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없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등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보죠. 자,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그러니까 등기 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 등기를 원칙으로 말소에서 와야 되는데 간단한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인정한다는 거죠. 즉 무권리자인 경우에 그걸 말소에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무권리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세 번째 줄이죠. 직접 이전 등기를 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러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말소 대신에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명의인, 진정한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어요.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어요. 자, 등기 신청에서 1번과 2번에 있는요.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읽어보세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돼 있었던 자 또는 법률의 규정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 2번을 보죠.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돼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요. 이걸 다 합쳐가지고 앞에다 소유자라고 쓰시면 돼요.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표현 방법이 틀리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만 할 수 있는데 소유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이 표현하는 방식이 틀리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요. 그냥 뭐 이런 비스무리한 말 나오면요. 다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상대방은 누구와 상대방으로 하느냐? 현재의 등기 명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다 보시면은 현재의 등기 명인과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3번 보시면 등기 권리자가 사망했어요. 만약 갑에게 상속인 A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소유자예요? 이 상태에서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 사망했으니까 A가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A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갑은 사망했으니까 갑 명의로 등기를 못해요.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가 A니까 상속인 명의로 직접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요. 진정한 소유자 A니까요. 이렇게 상속인 명의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4번 보시면 현행법상 여기 선생님이 쓰신 책에서는요. 등기원인 증명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없음을 했는데요. 예외 규정을 굳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요.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질상. 그러면은 성질상 존재하지 않으면요. 제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공동신청의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 증명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했는데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공동신청한 다음에 등기원인 증명정보 가입표 치시면 됩니다. 없으니까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만약에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증명정보로서 판결서나 조서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나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없으니까 제공할 수가 없어요. 단독 신청은 판결서나 조서를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등기원인 증명정보니까요. 그 다음에 5번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진정 명예회복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 줄 보시면 등기 원인 일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자, 이것은 유상계약, 유상거래 아니죠. 돈 주고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서 필요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계약 아니죠. 계약 아니니까 거민 필요 없죠. 거민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 거민이 필요하니까요. 또 원래 자기 거 가져가는 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도록 하죠. 수용이 있는데요. 수용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용도 좀 기억해 보죠. 자,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어요. 그러면 수용한 자가 지금 소유자이기 때문에 바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용도요.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하느냐,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하느냐에 있어서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할 때는 항상 보존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 바로 수용자, 즉 기업자, 사업시행자가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이미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할 때요. 자, 갑 앞으로요. 이미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 보존 등기가요. 보존 등기가 한 4월 1일 날 접수일자라고 해보죠. 접수일자. 근데 접수일자에 보존 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죠. 이때 그냥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한 거예요. 보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가요. 뭐 5월 1일 날 매매를 했다고 해보죠. 매매를 이제 5월 1일에 했어요. 근데 등기는 언제 했느냐? 접수일자는 6월 1일이에요. 자, 을이라는 사람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매매한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등기가 완료가 되면 접수일에 소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그다음에 다시 3 해가지고 병 앞으로 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이전 등기가. 요거는 빼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자, 요 상태에서 을이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해보죠. 을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국가가 현대건설을 통해서 수용을 합니다.
수용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7월 1일 날 수용이 이루어졌어요. 7월 1일. 7월 1일 날 수용이 이루어졌어요. 자, 수용이 이루어지면은요. 수용은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수용, 이게 수용 개시래요. 이때 수용이 되는 겁니다. 수용의 날에 수용이 되는 거예요. 수용의 날이 되는 거예요. 수용 개시래.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협의를 하고요. 아니면 협의가 안 되면 재결을 합니다. 그러면 협의한 날, 재결한 날, 그때 수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한다든지요. 아니면 재결한 날짜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재결을 할 때, 협의를 한다든지 재결을 할 때는 그러면 언제 수용되는 걸로 합시다 해가지고요. 수용 개시를 따로 정해요. 수용 개시, 이때 수용이 되는 겁니다. 협의일이나 재결일에 수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서나 재결서에서 특정한 그 수용 개시일에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용 개시일이 7월 1일이라고 해보죠. 근데 수용은 7월 1일 날 됐으니까요. 그러면 현대건설이 수용을 했으면 등기 없이도 7월 1일부터는 현대건설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렇죠? 등기 없이도. 근데 그 등기를 언제 하느냐? 9월 1일 날 지금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3 해가지고요. 현대건설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수용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수용은 7월 1일 날 됐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요. 이전 등기가 된, 이미 소유,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수용이 이루어지면은요. 수용은요, 항상 원시 취득입니다. 자, 보죠. 만약에 이런 거 생각해 보죠. 만약 을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을구에요. A라는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하고요. 또 B라는 사람한테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요. 전세권자도 나가야 되는 거죠. 저당권자 더 이상 경매할 수 없는 거죠.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수용을 했는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이 되면은요. 이 토지를 제한하고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소멸시켜 버린 다음에 깨끗한 권리를 다시 취득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죠. 따라서 수용은요. 언제나 이것은 원시 취득입니다. 수용은 원시 취득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제한이 그대로 승계가 돼요. 이게 승계 취득이죠. 그러나 수용 같은 경우는 제한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소멸시키면서 새롭게 권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수용은 원시 취득이에요. 그럼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등기를 다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를 하느냐? 그러면 절차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는 바로 보존 등기를 하지만 이미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는요. 이걸 다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여전히 원시 취득이에요. 을로부터 승계받는 게 아닙니다. 원시 취득이다 보니까요. 승계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수용하는 사람, 기업자라고 했죠. 이 기업자가 언제나 단독 신청해요. 형식을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뿐인 것이지 이건 원시 취득이다 보니까 언제나 단독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은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다 기업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현대건설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면은 현대건설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등기한 때가 아니라 수용이 이루어진 때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보죠. 위 보시면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수용은요. 언제나 원시 취득이에요.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하면 그냥 보존 등기를 하지만은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했을 때는 다만 형식은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한다는 거죠. 자, 등기 신청 및 실행에서 1번 보시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원시 취득이다 보니까 등기 권리자가 언제나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즉 기업자, 권리자 밑에다가 기업자 쓴 다음에 보통 사업시행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사업시행자, 기업자가 단독 신청한다. 2번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을 하게 되면요. 신청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죠. 뭐 형식일 뿐인 것이니까요. 단독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반갈 2번 첨부 정보를 해가지고요.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신청 정보에 수용을 썼어요. 그러면 수용은 여기 썼네요. 협의 수용이 될 수도 있지만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 협의 수용을 했을 때는 협의서를 첨부 정보로 가져가고 재결 수용 같은 경우는 재결서를 첨부 정보로 가져가요. 그래 여기서 재결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법원에서 뭘 판단할 때는 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용 문제는요,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수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게 토지수용위원회, 행정부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이라고 하지 않고 재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안 되면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재결하는 거죠. 그래서 협의에 의한 수용은 협의서, 재결에 의한 수용은 재결서를 등기권인 증명용으로 제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을 좀 첨부할 테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등기권인 증명정보로서 협의서나 재결서를 들고 갑니다. 그냥 협의서, 재결서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등기 실행해가지고 여기도 동그라미 2번만 보시면은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일자는 수용의 날을 적어요. 수용의 날. 수용의 시기라고 했는데 밑에다가 이런 표현보다는요. 이렇게 수용 개시. 즉 수용 개시를 수용이 되기 때문에 수용 개시를 수용의 날 이렇게 표현해요. 차라리 이런 단어를 좀 적어 놓으세요. 수용의 날, 수용 개시를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수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방가로 4번에 있는 그 직권 말소입니다. 직권 말소. 자,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가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그럼 수용은요, 원수의 취득이다 보니까 이 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이런 등기죠. 이건 당연히 소멸해요.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이런 등기들은요, 등기관이다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당연히 소멸하는 권리니까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요. 그래서 이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들은 다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가 5가지가 있어요. 1, 2, 3, 4, 5. 그래서 세 번째 줄 그 방가로 4번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등기는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 이게 나오죠. 하나씩 보죠. 자, 가장 먼저 1번 보시면은요. 자, 수용이 7월 1일 날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등기가 된, 보존 등기, 등기된 토지를 수용할 때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요. 맨 위에 있는 보존 등기는 말소하지 않아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보존 등기 말소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용되기 전에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소하잖아요. 수용되기 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요. 그래서 이거 1번, 2번이죠. 수용일 이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 수용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 않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3 해가지고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전 등기가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데, 매매가요. 6월 15일 날 이루어져 가지고요. 등기가 접수가 8월 1일 날 된 거예요. 접수 일자가. 자, 병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매매한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8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8월 1일은 이미 수용이 돼버린 날이죠. 이미 수용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자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를 해요. 직권으로. 그러니까 항상 수용 개시, 수용의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 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던 사람이라면 말소하지 않지만은 그 이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것은 말소를 해요. 비록 매매가 수용보다 앞섰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은 8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건 말소를 해요.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를 하는데 다만요. 여기가 매매가 아니라요. 상속이면 이해가 또 달라요. 상속. 특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그 등기를 8월 1일 날 했어요. 그런데 상속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6월 15일 날 이루어졌어요. 그럼 병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병은 6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즉 수용되기 전에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람은요. 수용되기 전에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했고 등기만 8월 1일 날 됐을 뿐이에요.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그냥 9월 1일 날 그 밑에다가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특히 요게 중요해요. 3번 보시면요. 자, 보죠. 수용일 이후에 상속 등기가 격려되었으나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수용일 이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 수용일 이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됐으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이것은 말소하잖아요.
여기가 매매였으면 말소하지만 상속이니까 말소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이 수용되는 토지를 제한하는 권리들은 다 직권으로 말소해 버렸는데 만약에 수용되는 토지가 이 토지예요. X토지인데 이 X토지가 인접하는 토지 Y토지에 대해서요.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거면은 이 지역권은 수용되는 토지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이건 말소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이 토지가요. 인접하는 토지의 승역지로서 지역권이 설정되는 토지예요. 승역지였을 때는 이 토지를 제한하기 때문에 말소를 하겠지만 만약에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등기라면 이것은 이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말소하지 않는다. 4번 보시면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즉 수용되는 토지가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을 때요. 가로 열고 있죠. 요역지 지역권 등기였으면 굳이 말소할 필요 없고요. 마지막으로 5번은요.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요. 자, 수용이 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이 시행되려면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요. 전세권자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직 이사 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한 2개월 정도는 냅둬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기억, 니은 1, 2, 3, 4, 5번 있는데 어떻습니까? 1번, 2번은 당연할 것이고요. 또 5번도 인정을 했으니까, 존속을 인정했으니까 말소할 필요 없고 4번은 제한하는 등기니까 말소할 필요 없고 가장 헷갈릴 수 있는 것이 3번이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수용 개시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수용 개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다. 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제외하고는요. 다 이제 말소를 해버립니다. 다 말소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기출해가지고요. 리을 한번 보죠. 진정명 해보기가 요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텐데요. 요거만 보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진정명 회복과 관련돼서 작년에 좀 이렇게 까다로운 내용으로서 리을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좀 맞출 수 있을 텐데 쉽진 않았어요. 갑소유 토지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 기출문제 작년에 나왔던 거죠. 리을이 있으면은 그 327페이지 기출문제 리을이요. 박스 안에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의 가장 매매에 의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전환가 된 후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습니다.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명예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겠죠. 자, 보죠. 진정명예복은 이럴 때로 사용해요. 갑에게서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매매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이용해가지고 병 앞으로 어떻습니까? 저당권 설정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의자예요. 여러분이 민법 이제 동원하시면은요, 이런 저당권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요,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는 매매가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매매가 무효고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어떻습니까?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요게 말소가 돼버리면 을에 의해서 설정된 저당권 등기도 따라서 말소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말소가 돼요. 따라서 이렇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가져야만 이것을 말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소되면 따라서 말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승낙서를 가져야 돼요. 병은 당연히 승낙 안 해주겠죠. 승낙 안 해주면요, 갑은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낙에 가르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요. 갑이 병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갑이 승소하겠습니까? 병이 승소하겠습니까? 민법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가장 매매로부터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이 선의이면요, 이 사람은 정당의 저당권을 취득해버려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는 병이 승소 판결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승낙 안 해주면요, 이것을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이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어요, 갑은. 근데 소유자는 지금 누가 소유해요?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병의 저당권을 유지하면서 소유권만 복귀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었어요? 방금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말소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소가 되면 따라서 말소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소를
승낙 안 해줄 것이고 소제기에도 질 테니까요. 이 사람이 승낙서가 없고 판결서도 없을 테니까 말소를 할 수 없어요. 말소할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넘겨놓은 방법으로 말소하지 않고 삼해가지고 밥 앞으로요.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매매에서요. 진정명예회복이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러면은 이 등기가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말소되지 않기 때문에요. 병의 등기도 말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병에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죠.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병의 승낙서가 필요 없어요. 병이 계속 유지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도요. 이럴 때도 말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도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진정명예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가 이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1번은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 밑에 보시면은, 환매 및 특약상의 등기가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은, 환매는요, 거의 시험에 잘 출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환매 부분에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에 좀 보충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했던, 이 시간에 했던 이전 등기 내용, 요 내용만 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적지 않은 내용이니까 잘 이해하시면 되고, 진정명예회복은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유권의 등기는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331페이지에는 이제 용익권 등기, 자, 용익물권이나 이제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